자, 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PC입니다. 자, 이 뉴스나 레포트를 찾아봐도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주 내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뿐만 아닙니다. 최근 발표되는 미국,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및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 마음 수련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그림처럼 이 연초에 주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2019년 경제가 망할 것이다. 2019년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물 국채금리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폭락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몇 달 전, 그리고 몇 주 전, 이 당시에 어떤 분은 자신의 친구가 이 미국의 기관 애널리스트인데, 그 친구가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면서, 자기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내용의 이 장문의 메일을 저한테 보내신 분도 있었고요. 유명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레포트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정보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면서 자신 또한 주식을 매도했다.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장문에 댓글을 다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공포와 두려움과 달리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아주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처럼 신흥국의 증시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여러분께서는 지난 몇 달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마음 근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르셔야 합니다. 투자를 하시다 보면 주식시장의 하락은 여름철의 소나기만큼이나 아주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경제학자, 전문가, 펀드 매니저 등 이런 의견이 전부 동원되면서 주식시장이 망한다 카더라 하는 이 카더라 통신이 상당히 많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시장의 등락과 함께 발생하는 소음에 마음이 흔들리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지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겁이 나서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제지표로 중심을 잡고 경기의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면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마음 근력을 기르는 건데요. 자, 그림은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다우지수의 조정 구간을 박스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렇게 대세상승장에서도 조정 구간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자,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지난 몇 달과 같은 하락은 이렇게 그림처럼 아주 여러 번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항상 이번만은 다르다고 느껴지고 공포를 느끼면서 매도를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경제지표를 근거로 시장의 잡음의 귀를 닫아두시고 이 마음 근력을 기르는 연습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과 같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실 때마다 마음 근력이 생기시고 점점 단단해지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계속 경험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실히 경제지표를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4월 5일 발표된 지난 3월 달에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는 19만 6천 명 증가로 아주 좋은 수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경제지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인데요. 농업 부분은 고용자 수 변동폭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로 경기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보시면 1991년에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1년 IT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이 세 구간 모두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이미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먼저 선행하여서 감소하는 그림이 나타나죠. 이렇게 실전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스닥 차트와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감률을 이렇게 겹쳐 보았습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푸른색이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가율이고요. 자, 붉은색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보겠는데요. 지난 2001년 당시에 신규 취업자 수가 급락하는 구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폭락을 예견하는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죠. 자, 이런 경제 지표들과 함께 보면서 주식의 매도 시점을 잡았다 판단한다면 지난 2001년 이렇게 신규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시기에 괜찮은 업계에서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푸른색의 신규 취업자 증가율을 보시면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하다가 0 이하로 더 낮아지는 이 시점에 금융위기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자, 이 구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할 때 주식시장의 매도 타이밍을 봤다면 아주 좋은 시점에 매도가 가능했겠죠. 자,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비농업 신규 취업자 증감 지표는 주식시장에 선행하여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할 때는 주식의 매도를 고민해야 되고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의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합니다. 자, 지난달에 제가 이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드렸는데요. 2월에 2만 명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분석을 했는데 당시 한파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신규 취업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요. 다른 소비 지표 그리고 제조업 지수 그리고 생산 지수들이 괜찮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이 3월 지표를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대로 3월 19만 6천 명 증가로 상당히 급등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다음으로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지난 4월 5일 발표된 3월 미국 실업률은 3.8%로 자연 실업률인 연 4%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좋은 수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지난 1991년 그리고 2001년 그리고 2008년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기 전에 박스권을 유지하던 실업률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 이후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경제지표가 반복적으로 주식시장의 폭락을 미리 예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주식을 매도해야 할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박스권의 상단을 대략 한 4%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3.8%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 역시 다른 경제 지표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지난 4월 5일에 발표된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그리고 미국 실업률 지표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결과 미국의 고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신흥국들의 증시도 함께 상승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꾸준히 중요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드리고 주식의 매도 시점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는 제 동영상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자, 이런 경제 지표는 분명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전부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은 지난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했나요? 이 경제 지표 이 정도만 알아도 세상에 돈 못 벌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펀드 매니저와 기관 투자자들은 분명 이런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그들은 매달 수익률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매수 시점을 맞춰야 하는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까지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 아니면 기관 투자자가 거금을 운영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몇 달 후면 폭락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측이 틀려서 6개월 이상 주식시장이 떨어지기는커녕 급등할 경우에 이 펀드 매니저 또는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직업도 잃고요. 명성 모두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섣부르게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투자를 할 수 없고요. 이에 따라서 위기를 쉽게 피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위험이 감지되어서 우리가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6개월 이상 폭락이 안 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처럼 직장을 잃거나 명예를 잃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몇 개월이 더 됐든 그냥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운용하는 것이고 우리보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를 쉽게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들은 경제 지표를 보고 투자의 시점을 잡는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매도한 다음날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폭락을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리는 대략적인 시점을 맞추고 그에 맞게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